73세 장인어른이 주차장 관리실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사위가 용돈 드리러 갔다가 목격한 순간입니다. 때린 사람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사과했지만 그 남성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해?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실 문은 열려 있었고 주차요금 박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전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동전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사위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용돈을 드리러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소일거리로 주차장 관리 일 좀 하신다는 장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버시니 좋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관리실은 기둥 뒤편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낡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이름표가 발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금속 박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통이었습니다. 물 한 잔도, 커피 한 잔도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은 시멘트 그대로였고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8시간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장인어른 부르자 고개를 드셨습니다. 아, 왔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절 때 그렇게 밝으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용돈 좀 드리려고요. 명절에 많이 쓰셨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월급 받아. 그래도요. 제 마음인데요. 됐다니까. 여기서 번 돈도 있고 봉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관리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남성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이, 거기. 반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차비 얼마야? 시간당 1,000원입니다. 뭐? 1,000원. 비싸네. 깎아줘. 남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요금이라서요. 정해진 요금? 융통성도 없네. 나 여기 사는데.
그래도 규정이라서요. 남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규정?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면서 규정 타령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더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을 지켜야 해서요. 규정?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따져볼까? 남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깎아줘야지. 남성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우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성은 비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배기가스가 관리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주운 돈을 손에 쥔 채로.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댁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냄새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윗목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하셨습니다. 손자들이 세배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큰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세배돈을 주셨습니다. 봉투마다 10,000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외치며 뛰어나갔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고기, 생선, 나물, 떡국까지. 하지만 장인어른 앞에만 반찬이 적었습니다. 장모님이 따로 덜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신, 혈압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과식하지 마세요. 소화 안 돼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위들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한 잔 하시죠. 장인어른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나는 됐다. 너희들이나 마셔라. 왜요? 명절인데. 요즘 술이 안 받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주 2병도 거뜬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모였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위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쉬지. 장모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소일거리로 주차장 관리 일 좀 하셔요. 아, 그러세요? 좋네요. 건강도 챙기시고, 돈도 좀 벌고, 시간도 때우고, 나쁘지 않아요.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차장이 재밌어요? 장인어른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응. 재밌지. 할아버지가 차들 잘 관리해 주거든. 우와. 멋있다.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다들 건강해라. 또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장인어른은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세뱃돈으로 50,000원을 주셨으니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던 모습이. 장인어른은 지갑을 천천히 닫으셨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남편이 주차장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왜 술을 끊었는지. 장인어른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주차장에 가야 했습니다. 지하 2층. 그 차갑고 좁은 관리실로. 그 다음 순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성이 다시 차에서 내렸습니다. 뭔가 잊은 게 있다는 듯이.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관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이 영감. 반말이 아니었습니다. 욕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 내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잖아. 제가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규정 타령하고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고. 남성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은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 규정을 지켜야 해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하면서 용서를 바라? 남성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인어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책상이 등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남성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퍽 소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비틀거리셨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해? 쓸모없는 늙은이.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차 몇 대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없는 일처럼.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남성은 침을 뱉었습니다. 관리실 바닥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해. 알았어?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셨습니다. 뜨거웠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없었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금속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시멘트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동전을 주우려고.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떨림이 심해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전 하나가 제 차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뛰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과 슬픔이 섞인, 살고 싶지 않다는 듯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장인어른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봤구나. 다 봤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무 일 없어.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맞으셨잖아요. 괜찮다니까. 가봐. 너도 바쁘잖니. 장인어른은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축해 드렸습니다. 관리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자판기도 없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하루 종일 있기에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뺨을 계속 만지셨습니다. 부기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제 차로 모셨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장모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안 돼.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하지만 이렇게 다치셨는데. 괜찮다니까. 그냥 있어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장인어른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적어도 왜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인어른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낮은 조명들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장인어른이 입을 여셨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네. 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제게 건네셨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한 달 급여 120만 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에 120만 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6,000원도 안 됐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세요? 응. 주차장 관리는 원래 이래. 나이 많으면 더 적게 줘. 말도 안 돼요.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요. 신고할 수도 없어. 일자리 구하기 힘들거든. 이 나이에.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왜 이 일을 하세요? 집사람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안 좋아. 장모님 이야기였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야. 병원비까지 하면 50만 원. 그럼 국민연금은요? 받고 있지. 근데 부족해. 집사람 병원비 대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명절 때 그렇게 밝게 웃으셨는데 자식들한테는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요. 맞기까지 하시고 참아야지.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야? 장인어른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써주겠어? 공사판. 못해. 허리 나가. 경비. 밤샘 근무 못해. 청소. 무릎이 안 좋아. 주차장 관리가 그나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 세뱃돈 줄 때 말이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 돈 모으려고 3달 굶었어. 점심을. 네. 점심 안 먹으면 5,000원 아끼잖아. 한 달이면 10만 원이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손주 5명한테 10,000원씩 줄 수 있었어. 딱 5만 원. 3달 굶은 보람이 있더라. 장인어른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돈 받고 좋아하는 손주들 보니까 내가 아직 할아버지구나 싶었어. 쓸모가 있구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을 당하면 나는 정말 쓸모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
쓸모없어. 이 나이에 뺨까지 맞으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야.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장인어른.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내가 감정적이 됐네. 미안하다. 미안하실 거 없어요. 제가 미안하죠. 몰랐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숨겼으니까. 장인어른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일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장인어른,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자식들 신세는 못 져. 나도 자존심이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장인어른은 다시 관리실로 걸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와? 응. 아버님 뵈러 갔었어. 우리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용돈 드리려고. 그랬구나. 잘했네. 우리 아빠 요즘 일하신다고 바쁘시잖아.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아버님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거 알아? 응. 알지. 엄마가 말씀하셨어. 소일거리로 하신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소일거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을 말했습니다. 관리실의 열악한 환경을, 120만 원의 급여를, 점심을 굶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맞으신 것을. 아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빠가 맞았다고? 응. 주차비 때문에 손님이랑 다툼이 있었어. 그럼 당장 그만두셔야지.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아버님이 안 하신대. 왜? 왜 안 하신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시대. 엄마 병원비 때문에. 아내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셨어? 당뇨, 고혈압, 관절까지. 한 달 약값이 30만 원이래. 몰랐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말 안 하셨으니까 모르는 거지.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드려? 생활비를 드리면 되잖아. 우리도 빠듯한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대출 이자 갚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알아.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 자존심도 있으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주들과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 장모님한테? 응. 엄마가 모르시면 안 되잖아. 아빠가 무슨 일을 겪고 계신지. 근데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말해야 해. 이건 숨길 일이 아니야.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할래. 지금? 응. 미룰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일하러 갔지? 왜? 아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관리실에서의 일을. 맞으신 것을. 120만 원의 급여를. 점심을 굶으신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맞았다고? 네. 엄마. 주차비 때문에 손님이랑 다툼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안 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셨대요. 병원비? 내가 뭐 큰 병이라도 있어? 당뇨, 고혈압, 관절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건 나도 알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맞으면서까지 일하라고 한 적 없어. 장모님이 울컥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이 되니. 내 남편이 맞았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화나셨어. 당연하지. 나도 화나는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금쯤 관리실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홀로.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얘야. 아빠 일하는 주차장이 어디야? 엄마. 왜요? 가봐야겠어. 그 자식을 봐야겠어. 무슨 자식이요? 아빠 때린 그 자식 말이야. 장모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괜한 일 만들지 마시고. 괜한 일? 내 남편이 맞았는데 괜한 일이야? 그래도 엄마가 나서시면 일만 커져요. 커지든 말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어디 가? 엄마 말리러 가야지. 큰일 나겠어.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관리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주차장에 올렸습니다. 여보, 왜 왔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집에 있으라고? 당신이 맞았는데?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뺨에 아직 멍이 있잖아. 장모님이 남편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뺨에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맞고도 조용히 있으라고?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면 말을 해야지. 말해서 뭐 해? 돈은 필요한데.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남성은 장모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왜 여기 있어? 당신이 내 남편 때린 사람이지? 장모님이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 있어? 사과해. 뭐? 내 남편한테 사과하라고.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성은 코웃음 쳤습니다. 사과? 왜 내가? 그 영감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규정대로 한 건데. 규정? 융통성도 없이? 나 여기 사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그게 왜 잘못이야? 일하는 사람한테 공짜로 해달라는 게 말이 돼? 장모님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짜증이 난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아, 시끄러워. 할머니나 집에 가서 쉬세요. 사과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봐. 증거 있어? 남성이 비웃었습니다. 장모님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필요 없어. 당신 뺨 때린 거. 내 남편 얼굴에 다 남아 있잖아. 그게 내가 때렸다는 증거야? 넘어졌을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장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장모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왜? 일만 커집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남성은 비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리? 뭘 처리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봐. 차가 떠났습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장인어른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일어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 때렸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 없긴. 내 남편인데. 장모님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 일 그만두자. 내가 약 끊을게. 안 돼. 약은 먹어야 해. 그럼 당신이 일 그만둬. 나 혼자 버틸 수 있어.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그만둘게. 정말? 응.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장모님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분 모두 울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주차장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저희 가족과 아내 형제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10만 원씩, 저희 부부가 20만 원, 총 5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은 거절하셨습니다. 안 돼. 자식들 돈을 어떻게 받아? 아버님,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안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만 장모님이 설득하셨습니다. 당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자식들이 주는 거잖아. 고맙게 받자. 우리가 키운 애들이야. 장인어른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댁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응. 할아버지는 너희랑 놀아줄 거야. 와.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장인어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혈색이 좋아지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약도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다행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 앞에도 반찬이 많았습니다. 장모님이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당신, 많이 먹어. 요즘 너무 안 드셨어. 알았어. 많이 먹을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위들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한 잔 하시죠. 이번에는 장인어른이 받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셔야지. 5.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잔이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모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왜요? 할아버지? 세뱃돈 줄 거야. 와.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5개가 아니라 6개였습니다. 이건 너희들 거야. 그리고 이건. 마지막 봉투를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이건 당신 거야. 나. 왜? 고생했어. 내 때문에.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당신. 이럴 필요 없어. 있어. 당신한테 미안했어. 말 안 하고 혼자 고생해서. 장인어른은 안에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같이 해. 숨기지 말고. 응. 그러자.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구나.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주차장 안 가요? 응. 안 가. 이제 할아버지는 너희랑 놀 거야? 매일. 응. 매일. 와. 아이가 환호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손주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1달 전에는 힘들어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힘이 생기셨습니다. 희망이 생기셨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아빠 도와줘서.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아빠가 웃으시잖아. 저는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1달 전. 장인어른은 지하 주차장 관리실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뺨에 멍이 든 채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웃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계십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큰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장인어른이 저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만에요. 아버님.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오후였습니다.